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시장 하락 관련돼서 긴급 시황 관련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저희는 없지만 일단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 분들께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어, 시점을 겪고 있어서 일단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예, 일단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 일단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그 대외적인 부분을 뭐 넘기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이 왜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인데 이게 이제 그 당사국들 이제 G2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화가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끝날 줄 알았으나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보복 아니 무역 관세에 대한 부분을 들먹이면서 중국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중국에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보복 관세를 감행하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출혈적인 이제 무역 분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G2 국가에 영향을 미치니 수요와 생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나라들의 산업이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IT라든지 뭐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제 3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4번으로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 그 전부터도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졌는데 지금 금리를 또 인상을 시키니 우리나라는 7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거의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뭐 외국인이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지만 오늘 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를 감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래소는 역시나 지금 5일 동안에 거의 한 2조 정도 가까운 한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거래소에서 매도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지금 한 5일 동안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일간 거래소하고 선물로만 매도했었던 금액 자체가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0원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050원에 외국인들이 1달러로 바꿔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1100원으로 높아졌잖아요, 환율이. 그런 의미에서 1달러로 바꿔가기에 상당히 이제 환차손에 대한, 예전에는 1050원만 있으면 1달러 바꿨는데 지금은 50원에 대한 손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1106원까지 올라갔다. 일단 뭐 수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게 역시나 일단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업종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 뭐 쇼티지가 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그나마 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적이 1100원으로 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업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적으로만 대비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작년, 어떻게 보면 2016년, 17년보다 17년, 18년 정도의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환율에 대한 영향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언제 줄일 것인지를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보면 일단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결국에 22죠. 22에서 결국 내년부터는 양적 완화를 중지한다 라는 부분을 보이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을 부양을 하기 위한 자금을 유입을 했었던 부분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 뭐 세 가지뿐만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이머징 마켓 시장 쪽에서의 브라질 쪽, 아르헨티나 쪽 관련된 환율 뭐 급등 현상, 뭐 불안한 현상,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란 핵 협정 파기 관련된 부분, 뭐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리들을 찾아가지고 시장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뭐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반면에 시장이 좋으면 시장에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네,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실적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딱히 없다라는 거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일단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선별적인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된 부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러시아 방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가스관, 그리고 철도, 유라시아 철도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뭐 하나만 예로 들어드리면, 뭐 가스관이다 철도 관련주다 라고 했을 때 그 관련된 주식의 주가를 차트를 보면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규적으로 가스관이나 뭐 철도 관련된 부분으로 뭐 엮이고 있는 부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고점을 갱신하고 상당히 좀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고점을 갱신했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틀려지지만 거의 대부분이 갱신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갱신을 해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라 라는 부분으로 굳이 뭐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시장에서의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어제 그 5G 관련된 경매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몰렸다. 장 초반만 보더라도 매기가 좀 몰렸지만 뭐 좀 고점에서 좀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출현이 됐었던 종목도 있고요. 하지만 그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가는 종목도 있고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기기 기지국 관련 뭐 에이스테크, KMW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등등등 종목들을 그래도 개별적인 흐름에 있어서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차라리 그 통신주들은 5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뭐 LG 플러스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또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반등을 다시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LG 플러스, SK텔레콤 등등도 지수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주들인데 뭐 잘 아시죠? 소비주들 관련된 부분, 뭐 유통 관련된 부분 얘기해드리면 그 편의점 관련주들이 뭐 괜찮습니다. PGF 리테일도 오늘 뭐 3.4%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한 2%, 2.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일단 뭐 두 가지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축구 이제 월드컵에 진출을 했는데 뭐 1차전을 보니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해서 일단 뭐 예선은 탈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지만 뭐 이 결론적으로 월드컵을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한 저녁 12시나 1시까지 계속적으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야간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 이벤트가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무료로 판매를,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이 됐었던 이제 그 비닐 있죠? 비닐봉투. 이 비닐봉투에 대한 유통과 비닐봉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닐봉투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비닐봉투 매출이 거의 뭐 CU, GS를 통틀어서 3배가 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 대란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체인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하나에 뭐 50원씩 받더라고 해도 매출에 상당히 기인을 할 수가 있다. 마진율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관련돼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료 쪽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동원 FMB 등등등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수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좀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 자체를 보시면 거래소 시장은 지금 지난 저점이 2346포인트까지
지금 1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지면 저점을 갱신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특성이 저점을 갱신한다. 이 박스권으로 보였었던 2350에서 2500포인트까지에 대한 박스권을 하락 이탈시키는 거니 결론적으로 매물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가 돼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아예 갱신을 해서 한 2300에서 2000 뭐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아예 그냥 2300 밑으로까지도 뭐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 저점이 그 815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27포인트, 약 1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차라리 저점을 갱신해버리고 나서 올라가는 게 더 반등이 빠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 박스권이라는 거를.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금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수 올리려면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도 외국인 기관 양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뭐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도 뭐 필요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좀 하락세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에 뭐 악재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거의 이제 미국 시장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대응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좀 쉽게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이유 자체가 당분간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금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뭐 이제 종목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반 80% 정도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줄여놨어야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줄이는 타이밍보다는 차라리 저점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반등을 할 때 수익을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 근데 계속 물려 계신 분들은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만하게 보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등을 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근데 만약에 반등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한 850, 뭐 거래소는 한 2400 정도까지는 반등을 단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